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6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31번부터 33번 현대소설 지문을 분석하고 관련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0쪽과 11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소설 현진건의 신문지와 철창이라는 현대소설입니다. 그럼 바로 먼저 문제부터 보시고요. 지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윗글에 대한 설명을 묻는데요. 내용을 묻는 것이냐 아니면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것이냐 답지를 통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번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 2번 장면의 자신 전환, 3번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답지를 쭉 읽어보면 뭐에 대해서 묻는 거냐면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겁니다.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분석할 때 서술상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를 잘 보면서 유의 깊게 읽으면 31번 문제 어렵지 않게 풀을 수 있습니다. 32번 3점인데요. 너무 쉬운 3점이었죠. 보기와 같이 노인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 단계에 해당하는 사건을 구분하여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내용을 잘 정리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 내용이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 사실 이것은 그 독서지문 비문학 지문에서 일치 불일치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내용 문제입니다. 자, 33번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에서 미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서 보기 쭉 나오죠. 보기를 읽고 작품을 분석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보기를 잘 읽어야 돼요. 힌트가 되는 보기입니다. 현진건은 일제강점기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회적 약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권력의 부당한 횡포 하층민이 겪는 경제적 궁핍을 소설 속에 담아내었다. 그러니까 이 하층민이 겪는 경제적 궁핍, 이것이 주제가 되겠죠. 근데 배경 언제냐? 일제강점기. 그럼 배경 일제강점기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지문을 분석하면 되겠군요. 신문지와 철창은 사소한 사건으로 인해 비극적 상황에 내몰렸지만 권력의 횡포에도 좌절하지 않고 혈육을 살리려는 노인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인물에 대한 동정을 넘어선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노인이 주인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노인에 대한 경외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 분석 들어갑니다. 자, 현대소설. 자, 소설을 분석할 때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떠한 인물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그 갈등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잘 찾아내면 그 작품을 효과적으로 분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분석 들어가는데요. 앞부분 줄거리 힌트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읽어보셔요. 나는 어줍지 않은 일로 T 경찰서 유치장에서 며칠 보낸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입구 쪽에 소란스러운 소리에 호기심을 느낀 우리는 20년 징역살이할 강도라는 말에 범인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힌다. 20년 징역살이할 강도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그렇게 20년이나 징역살이 할까 했는데, 그러나 생각과 달리 막상 방 앞으로 끌려온 범인은 남노하고 갸냘픈 노인이었다. 이 강도는 누구냐? 노인이었다. 강도라 그랬어요. 이 노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33번에 보기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노인이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나가 등장합니까? 나 등장하죠. 1인칭 시점인데 주인공은 노인이니까 1인칭 무슨 시점? 관찰자 시점. 주인공은 노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노란 수건은 복면하는데 쓰는 탈인가? 우리 일동은 어이없이 웃었다. 참 활극, 밑에 나와있죠. 참혹한 활극의 줄임말. 참 활극의 우리 주인공은 얼굴을 나타낸 찰나에 희소극 배우가 되고 말았다. 담당이 밀쳐주고 관대로 반쯤 쓰러져 있던 노인은 이윽고 몸을 도사리며 이놈의 새끼들이 이게 무슨 지랄인고 백주에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마른 날 벼락이 안 무섭나? 죄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우리가 유의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중얼한다. 그 무디고 꺽센 목청만은 아까 우리가 듣던 강도의 목소리와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넋두리를 따라 그 눈곱이 꾀지지한 눈을 깜빡거리더니 인식이 우리 인식이 하고 벼랑간 코를 훌쩍훌쩍 들이마시기 시작한다. 갑자기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노인이 수감된 거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우리 인식이 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고받은 어깨가 더욱 동그래지며 가늘게 떨리는 모양과 빠뜨린 고개 위로 앙상하게 드러난 목덜미 힘줄과 뼈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가냘퍼 보였다 이 소리죠. 우리의 주인공은 세 번째 변화했다. 참 활극의 히어로로 등장한 그는 어느 결의 희극의 배우, 아주 우스운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비극의 주인공, 울고 있으니까 그 본색을 나타냈다. 이윽고 그는 숙였던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누렇게 뜬 얼굴엔 벌컥 피가 올랐다. 인시가 어떤 인식이라는 인물을 찾고 있어요. 제 처지도 잊은 듯이 고함을 지르자 쥐었던 수건과 지팡이도 집어 던지고 힘줄과 검버섯만 남은 두 손으로 마룻바닥을 치며 엉엉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한다. 지금 하는 행동,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수건과 지팡이 집어 던지고 마룻바닥을 치면서 엉엉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한다. 이 사람의 지금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뭔가 굉장한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슬픔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뒤에 어떻게 나오나 보도록 하죠. 시끄럽다 담당이 주의를 하였으나 늙은이의 울음소리는 높아질 따름이 없다. 알 수 없이 순산한 필경 그 노인에게로 달려왔다. 그 우는 정상이 너무도 가엽고 측은한데 마음이 움직였음이지라. 올 때의 발소리로 들어서는 매우 사나움을 뜻하던 그 순사는 의외로 친절하였다. 순사라고 나왔죠 지금? 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일제 강점기다라는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인물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인식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노인의 어깨에 손을 대면 왜 이리 울어? 늙은이가 이게 무슨 꼴이야? 하고 달랬다는 였다. 노인은 응석이나 피우는 듯이 울음 반 말 반으로 와 나를 가두노 우리 인식이는 죽으락하니 우리 인식이는 넋두리를 그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잡혀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순사는 귀찮다는 듯 제 친절을 몰라주는 것이 괘씸한 듯이 한마디를 쏜다. 내가 무슨 죄고 대문간에 내버린 신문지 한 장 죽은 것밖엔 나는 아무 죄가 없지 그리. 신문 한 장? 아까 노인이 잡혀올 때 없던 그 순사는 우리 주인공의 내력을 잘 모르는 눈치였다. 그래 신문 한 장 주었다고 잡혀왔단 말이냐? 하고 어이없다는 듯이 씩웃는다. 신문을 주는데 조만한 일본 가시나가 뺏으려고 해서 작대기로 이마를 좀 밀었다고 붙들려 왔구만. 이게 뭡니까? 그 노인이 감옥에 갇힌 이유예요. 노인이 감옥에 갇힌 이유. 신문지 한 장을 주었는데 일본 여자아이가 뺏으려고 해서 작대기 밀어서 감옥에 오고. 그래 인식이는 누구냐? 내 손자지 누구라. 인식이는 누굽니까? 손자예요. 제애미가 100일 만에 유종을 알아 죽고 내 등으로 금년에 3살까지 업어키웠구만. 인식이라는 인물을 보니까 누굽니까? 손자이며 몇 살? 3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살 더 먹으니까 2살인 거예요. 갓 2돌 지난 거예요. 태어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뭡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대상이죠. 그죠? 근데 그 인식이가 지금 할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어요.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내가 오늘 밥 안 얻어주면 우리 인식이는 죽누마. 그러니까 노인이 그렇게 엉엉 운 이유는 뭡니까? 손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지금 우는 거예요. 그럼 밥이나 얻어가지고 갈 일이지 남의 집 신문을 왜 훔쳐? 라고 말하면서 11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순사는 그래도 호령을 잊지 않았다. 아까 보기에서 나와 있었던 것처럼 권력의 부당한 횡포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문지 한 장을 훔쳤는데 훔친 것도 아니죠. 죽은 거죠. 내버린 괜히 주었지 밥은 싸가지고 가려고 했구만. 밥을 싸가지고 가려고 했다. 이게 신문지를 주운 이유예요. 신문지를 주운 이유는 밥을 싸가지고 가려고, 손자를 주기 위해서 밥을 싸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주인공의 수수께끼는 한 겹, 두 겹 풀렸다. 굉장히 슬픈 상황입니다. 이놈아 한번 먹었으면 준 것이지 한 끼에 2번씩 먹어 나쁜 놈. 제법 유창한 조선말로 집어 세고는 다짜고짜로 그 늙은이의 몸을 뒤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 순수한 행동에 분개하였다. 비록 배가 고파 달라고는 할지언정 그까짓 관식을 몸에 숨길 실업의 자식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그 음식을 몸에 숨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어요. 아무런 사례도 분간할 사이도 없이 죄인이라면 덮어놓고 의심을 두는데 불쾌한 감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이건 나의 감정이죠. 그러나 그것은 직업적 손버릇인지도 모르리라.
수색하는 순사 자신도 그 노인의 뱃속 이외에 콩밥덩이가 튀어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으리라. 튀어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콩밥을 뭐한 거? 숨긴 거예요. 노인이 콩밥을 숨긴 거예요, 몸에. 이 되나 하고 떼사발이나 긁어낼 걸 하고 구렛나룻은 비웃었다. 사실은 또 우리의 예상과 틀렸다. 그 노인의 고이춤에서 콩밥 뭉치는 발견되고 말았다. 이런데 넣어두었구만. 그 순사는 어이없다는 듯이 일본말로 부르짖으며 무슨 불결한 물건을 만진 것처럼 상판을 찡그리고 그 콩밥 뭉치를 패대기를 쳤다. 우리 방 앞에 떨어진 밥 뭉치를 보니 그 노인이 들고 있던 노란 손수건은 삐쭉삐쭉 싼 것인데 그 부피로 보아 한 두 끼 분량은 훨씬 넘는 듯 싶었다. 그러니까 몇 끼에 걸쳐서 밥을 뭐 한 겁니까? 이렇게 따로 뭐 한 거예요? 빼돌린 거죠. 그죠? 따로 밥을 숨겨놓은 거예요. 참 어쩔 수 없군. 순사는 빼앗듯이 한마디 던지고 노인의 등을 한번 쥐어지르고는 그대로 가버렸다. 너무도 같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벌도 씌우지 않은 것 같다. 멀쑥해가지고 얼빠진 듯이 쓰러져 있던 콩밥 도저가 한참 만에 부시시 일어나 앉으며 입안말로 중얼거렸다. 아무나 주는 그 잘난 밥을 다 빼드네. 다 뺏으네. 지랄 안 하나? 우리 인식이나 갖다 줄 것.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밥을 빼돌린 이유는 뭐예요? 손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손자가 굶어 죽으니까요. 감옥에 갇혀서 어디 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자 생각 때문에 밥을 따로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노인 편에 들었던 우리 방 사람들도 머쓱해졌다. 노인 편에 들었던 우리 방 사람도 머쓱해졌다. 허참 별일도 다 많네. 기어. 그까지 콩밥은 감춰 뭘한담? 재벌어서는 할 수 없어. 유치장 안에서도 도적질을 하는군. 나는 그 노란 손수건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그 콩밥 쌌구먼. 나이 이르는도 지각이 안 났더남? 그야 말짝으로 관 속에서나 철이 들래나?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변화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뭔가 좀 연민의 감정이 있었죠? 그런데 밥을 훔치는 것을 보고 지금 뭐예요? 다 노인을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노인에 대한 태도 변화. 사람들의 태도 변화. 긍정적인데 부정적으로 바뀐 겁니다. 동정과 호기심을 주었던 반동으로 비난과 비웃음도 컸다. 나는 손바닥을 뒤집는 듯이 돌변한 그들의 태도에 분개하느니보다 차라리 그 노인을 위해 슬펐다. 이때까지 동정을 아끼지 않던 마지막 동문까지 잃어버리고 쓸쓸한 사막에 외로이 제길을 걸어가는 성자를 보는 듯한, 성자라 그랬죠. 아까 보기에서 인물을 동정을 넘어선 경외감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경외감, 성자. 보는 듯한 슬픔이 나의 가슴에 복받쳤다. 그 잘난 밥 우리 인식이나 줄 것. 여기서 그 잘난 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찮은 밥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잘난 밥, 그렇다. 그들에게는 그 잘난 밥이다. 그 잘난 밥이나마 감추려던 그의 심정, 경우와 처지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손자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감옥에 갇혀 손자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향한 뜨거운 그 사랑. 그 콩밥을 숨긴 것에 대한 의미예요. 배부른 이들로는 상상도 못할 노릇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신문지와 철장이라는 작품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시죠. 3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1번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감옥이라는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말도 틀렸고요.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장면이 잦게 전환되지 않았어요. 감옥이라는 곳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외부와 단절된 공간, 이게 뭡니까? 감옥이잖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대화를 빈번하게 제시하여. 대화 빈번하게 제시하지 않았죠? 주로 나의 뭡니까? 나의 주된 서술이죠. 나가 서술하고 있고요. 대화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해소된다라는 것도 나와 있잖아요. 5번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1번에 3번 찾았고요. 32번 보기와 같이 노인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 단계에 해당하는 사건을 구분하여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참활극의 히어로 우리는 노인이 등장하기 전 무서운 강도의 모습을 연상했다. 나와 있죠? 이거 그것은 뭡니까? 그 앞부분 줄거리 왼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는 20년 징역살이와 강도라는 말에 범인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힌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고 띵동. 2번 B번 보시죠. 예상과 다른 노인의 행색을 보고 우리는 어이없어 웃었다. 어디 있습니까? 10페이지 오른쪽 꼭대기 그리고 저 노란 수건은 복면하는 데 쓰는 탈인가 우리 동안 어이없이 웃었다. 맞았죠? 3번 어린 인식을 부르며 엉엉 우는 노인을 우리가 위로하? 이게 틀렸죠. 우리가 위로한 게 아니라 누가 왔어요? 순사가 왔고요. 순사도 위로한 건 아닙니다. 위로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위로했다는 말 나와 있지 않죠. 정답은 뭡니까? C가 틀렸어요. 3번이죠. D 보죠. 나가 노인의 불우한 사연을 듣고 노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고 한 겹 풀렸다. 라고 11쪽 왼쪽 꼭대기에 보면 우리 주인공의 수수께끼는 한 겹, 두 겹 풀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맞고요. 자, 2번, 5번 보죠. 나는 우리 방 사람들과 달리 콩밥에 숨긴 노인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경외감을 느끼죠.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왜냐면 뭐 사람들이 허참 별일도 다 많네 뭐 그까지 콩밥은 감춰 뭘 한다 이러면서 딱 이야기하면서 동정과 호감을 주었던 반동으로 비난과 비웃음도 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라 그랬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뭐합니까? 성자를 보는 듯한 슬픔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연민과 동정 그리고 나아가 경외심까지 받게 되는 심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33번 문제 바로 보기 읽었으니까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기억 사소한 사건으로 잡혀온 노인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 권력의 부당한 횡포. 기억 신문을 줍는데 조만한 일본 가시나가 뺏으려고 해서 작대기로 이마를 좀 밀었다고 붙들이 맞구만. 그러니까 맞죠. 사소한 사건으로 잡혀온 거죠. 신문지 한 장 주운 거죠. 맞고 2번 밥을 빌어 손자를 키워야 하는 노인의 절박한 모습을 통해 궁핍한 하층민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밥을 빌어 먹어. 니은 뭐죠? 내가 오늘 밥을 안 얻어주면 우리 인식이 죽나. 밥을 얻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궁핍한 하층민의 처지 맞죠? 3번 디귿부터 보죠. 아무런 사례도 분간할 사이 없이 죄인이라면 덮어놓고 의심을 두는데 불쾌한 감정을 걷잡을 수 없다. 이건 나의 감정이라 그랬죠. 3번 보죠. 노인이 순사에게 모욕적으로 몸수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서술자의 태도. 맞죠? 나의 감정이니까. 리을 아무나 주는 그 잘난 밥은 다 빼드네. 지랄 하나 우리 인식이나 갖다 줄걸. 리얼 혈육을 위해 감추었던 밥을 잘난 밥이라 표현하여 체면을 지키고자 했던 노인의 모습을 표현하겠다. 잘난 밥이라고 표현했다. 이 잘난 밥. 이 잘난 밥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하찮은 밥에 대해서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그랬죠. 이걸 반어적으로, 반어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체면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말? 아니에요. 체면을 지키면 밥을 훔치지 않았겠죠. 체면이 없는 거예요. 왜? 오직 3살짜리 손자 인식이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뿐이에요.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미운 부죠. 이 말 한마디 나는 애연한 정보다도 빛나는 그 인생의 햇발을 본 듯 싶었다. 미움 힘든 현실 속에서도 손자를 먹여 살리려는 노인의 모습에서 동정을 넘어선 경외감을 느끼는 서술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1번부터 33번 문제 풀었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내용 정리 한번 하시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사고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 보완하시는 시간 갖고 정답을 선택할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 선택하기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